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제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특별시와 교육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도 정비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통합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과 교육감은 의회 1층에서 제막식을 열고 통합시의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43곳의 통합과 기능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25곳을 오는 2027년 6월까지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별시는 이달 안에 기관별 전담팀을 구성해 조직과 인력, 재무와 사업 진단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통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관별 법적 성격과 준비 상황이 다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인재교육기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별도 절차에 따라 통합을 추진합니다. 특별시는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통합과 존치, 기능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통합의대 설립이 목포대와 순천대의 입장 차이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목포대는 민영배 특별시장이 제안한 통합의대 2개 대학병원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춘천대는 부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별시는 두 대학에 13일 오후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오는 20일까지 통합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 통합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천대는 의대와 대학병원 배치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순천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에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12일 보성과 나주에는 밭일을 하던 70대 주민 2명이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온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시는 현재까지 농축수산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시는 축산농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보험과 축사 열차단 시설 지원 등 218억 원을 투입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에도 3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호남 혐오와 허위 정보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별시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과 주민을 겨냥한 혐오와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산업 기반을 왜곡하거나 주가 하락을 호남 탓으로 돌리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포털과 온라인 플랫폼의 혐오 게시물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언론의 사실 기반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관계 당국에도 허위 사실 유포와 지역 혐오 표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항과 함께 근대 문화가 빠르게 유입된 전남 광주 목포에서 기독교 문화와 각종 근대 문화 자산을 엿볼 수 있는 목포 기독교 근대 역사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목포시는 10일 북교동교회 인근에서 착공식을 갖고 사업비 10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역사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역사관은 개항기 목포의 근대도시 형성 과정에서 교회나 학교, 병원으로 이어진 선교 활동 등 기독교의 역사적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역사관이 완공되면 인근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올해 상반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65곳을 적발했습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109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6개 업체에는 모두 1,6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 맛집과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여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브런치 카페 등 20곳을 적발했습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하반기에도 휴가철 축산물과 김장철 양념류 등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 맞춤형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위반 의심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집중되던 첨단 산업을 지역으로 분산하겠다는 건데요. 중앙정부는 호남에 큰 선물을 주었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정작 전남 서남권의 민심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행정통합의 그늘 아래 알짜배기 과실은 광주가 챙기고 기피시설이라는 청고서만 서남권으로 날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바닥 정서를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은 광주 군공항 부지입니다. 대규모 일자리와 막대한 세수가 보장된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합니다.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인구도 그만큼 줄어드는 판이고 서운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서남권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좀 분산을 해주는 것이 좀 좋다고는 생각해요. 정부는 호남이란 단일 권역만 언급하며 통큰 선물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내부의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 산단을 가진 동북권과 달리 산업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서남권은 이번 반도체 유치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한 외면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남권 지역의 강요된 양보입니다. 광주가 반도체란 달콤한 과실을 챙기는 사이 공장을 짓기 위해 밀어내야 하는 소음 피해 시설, 즉 군공항이란 청구서는 무안을 비롯한 서남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통합특별시의 대승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는 셈입니다. 군공항은 무안으로 이전시킨다는데 저희들은 좀 황당하죠. 저희들이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라. 그런 것은 지금 아무 없이 지금 군공항만 무안으로 연결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서남권 주민들을 대변해야 할 지역 정치권은 정부와 통합특별시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까 몸을 사리는 사이 전남권은 또 다른 소외와 차별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차피 전남 광주 통합은 전남 광주 안에서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체는 광주로 넘어갔다 한다면 전남 서부권에는 어떠한 미래 성장 클러스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들이, 종합적인 논의들이 정치권에서 서로 하나의 어떤 유기체로서의 역량들을 결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잘 보이지 않고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지역 불균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제 호남 홀대로는 끝났다며 밑바닥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서남권을 등진 지역 정치권의 방관 속에 새로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시작부터 광주 중심의 통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는 출범했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주청사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 중에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
기능은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반도체 산단 발표와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가 되는 주사무소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민영배 시장은 지역 갈등을 막기 위해 광주와 무안, 동부 등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법적 주소지를 한 곳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합시의회에서는 주청사 주소지와 기능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조례 제정이 미뤄졌습니다. 무안군은 주청사 사수 대책위를 출범하고 서남권 정치권과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기존 도청과 80여 개의 산하기관이 밀집한 행정도시로서 기관 통폐합 등에 따른 유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통합이어야 합니다. 만일 행정중심 기능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무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급격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로 극심한 공동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삼성과 SK가 희망하는 반도체 공장 부지는 광주 군공항인데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무안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군공항이 무안으로 가지 않으면 전남 광주의 대규모 반도체 산업 투자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까지 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면, 안착시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무안군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선 이전과 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3대 요구 조건에 대한 이행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무안군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챙기겠다고 타운홀 미팅에서 공언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주청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가운데 반도체 산단 투자에 따른 군공항 이전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 시장은 3개 청사를 순환 근무한 뒤 시민 여론을 수렴해 주청사를 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남 광주 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무안을 주청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 그다음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광주가 행정까지를 중심을 갖는다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통해서 가장 수혜받은 지역은 과거의 광주광역시가 될 것이고 전남 무안 권역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지역은 완전히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여부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군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문에 군공항 이전 3대 요구 조건 이행과 함께 주청사의 무안 확정 여부가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청사 문제와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광주 목포와 무안 신안 주민들이 정부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군공항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편하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광주의 군사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무안에 전가하는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을 다른 군공항과 통폐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광주 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즉각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목포항의 바다, 무안공항의 하늘, 신안의 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고 군공항 관련 논의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이르면 8월 초
광주와 전남, 무안, 동부청사 세 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분배하는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는 지난 9일 무안청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청사는 기존 69개에서 59개로 10개 부서를 줄이는 반면 무안청사는 66개, 동부청사는 21개 부서로 각각 늘려 기능 중심의 분산 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 지역으로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핵심 권한 부서 배치의 문제는 추가 절충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이던 여수시가 최근 잡곡류 시장에 뛰어들며 입지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한 농민의 도전에서 시작해 여수시의 지원이 더해진 자색 찰보리 육성 현장을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농산물 가공장입니다. 올해 수확기를 마친 보랏빛 자색 찰보리가 선별기 안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기계 틈 사이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정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약 8년 전 율촌 반월마을의 한 농가가 찰진 식감의 매력을 느껴 축구장 4분의 1 면적에 처음 재배를 시작한 작물입니다. 박판규 씨는 자색 찰보리가 별도의 도정 과정 없이 정선만 거치면 바로 판매할 수 있어 가공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재배 면적을 늘려 판매를 본격화한 이후 기존 벼만 재배했을 때보다 소득이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합니다. 밥을 해서 먹었을 때 입에 넣고 씹히는 식감이 톡톡 씹히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 2차 제품 가공을 하지 않고 1차 생산을 1차 농산품으로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농사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성과가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시행착오를 겪던 중 여수시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에 나서며 3년 전부터 본격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정선과 포장 설비를 갖춘 가공장을 구축하고 자색 찰보리의 색깔을 담아 보라보리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판로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량은 20% 늘었고 판매 단가는 1kg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67%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논배수 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트랙터로 땅속 단단한 토양층을 파괴해 배수로를 만드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입니다. 물빠짐을 2.8배 높여 보리의 고사를 막고 수수나 콩 등 다른 작물과의 이모작 재배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수시는 율촌면을 중심으로 재배단지를 규모화해 자색 찰보리를 중심으로 벼와 수수를 병행하는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농가들이 벼를 재배할 때보다 적어도 한 4-5배 정도는 가공 상품 브랜드화를 통해서 소득화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와 또 더불어서 이제 농촌 경관과 연계한 보라보리 축제를 좀 특화 관광으로 상품화하고 여수시는 오는 2030년까지 자색 찰보리 재배 면적을 축구장 70개 크기에 달하는 50헥타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생산단지 규모화와 가공 인프라 확충, 그리고 경관 체험 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수시 곡물 브랜드 보라보리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공두원면의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해수욕장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 군비 등 총 40여억 원을 투입해 두원면 민회관과 중앙경로당 정비와 빈집 철거, 대전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말이면 모두 마무리될 전망으로 고흥군은 이를 통해 주민 정주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중대재해 예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영암에서 열렸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과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9일 영암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주노동자 보호체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재해 예방과 사고 조사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